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이파리, 즉 꽃, 꽃을 보면 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파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파리에는 종류가 많아요. 자, 나뭇잎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뭇잎은 비슷한데요. 풀꽃, 뭐 여러 가지 꽃들의 이파리는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풀꽃 중에서도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좀 물기가 좀 적네요. 화선지에다가 그릴 때는 스케치를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스케치해서 그릴 게 있고 그냥 그릴 게 있는데, 우선 이런 풀잎들이 있죠. 이런 풀잎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선지에 그릴 때는 무늬날을 응용해서 그리는 게 편하거든요. 지금 자, 이런 풀잎을 그릴 때는 우선 주의해야 될 게, 뿌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안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쪽으로 모으게 되면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 모아지게끔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면 가늘게 시작했다가 두꺼워지고 가죠. 그리고 옆으로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왜 보면 풀잎도 다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것도 있고 밑으로 처진 것도 있죠. 그러다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들도 있죠. 근데 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기 위해서는 가늘게 갔다가 두껍게 가고 다시 가늘게 가고 두껍게 가고, 이 선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선연습이 이거요. 동글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옆으로 가는 용수철. 이게 연습 안 해본 지 오래돼서 제대로는 안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가늘게 두껍게, 그럼 여기를 가늘게 밑에를 두껍게 내가 계속 해보는 거. 그래야만 이게 내 맘대로 가늘게 갔다가 두껍게 가고 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진짜 그리는 방법인데요. 진짜 그리는 방법은 일단 중심을 모아야 된다 그랬죠. 붓은 세워서, 그리고 손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길게 잡는다고 생각해 봐요. 손목으로 갔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잡고 전체 팔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했을 때는 여기 파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손목으로 하면 한계가 있죠. 물론 사파라서 이렇게 크게 그릴 일은 없지만, 만약에 큰 데다가 그려야 되고 큰 글씨를 써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습관이 붙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손목으로만 하지 말고 갈 때 팔이 전체가 가고 몸이 따라가는, 그게 이제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난초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단 이거를 응용해서 이 풀잎을 그리기 때문에 팔 전체가 가게끔
그리고 하면서도 가늘고 두껍고 가늘게 가게끔. 이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종이에 따라서, 지금 이건 제가 원래 쓰는 화선지고, 종이에 따라서 이 먹 양이 달라져야 돼요. 자, 가장 쉽게 A4 용지 해보자고요. 자, 같은 붓이고 같은 먹물량이에요. 물론 A4 용지에도 두께가 다 달라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느낌이 다르죠. 얘는 먹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명암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먹물이 화선지처럼 이렇게 막 스며들진 않아요. 그리고 번짐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내가 가장 하기 쉬운 종이를 골라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물감을 이용해서 진짜 사파를 그려 봐야겠죠. 물감을 쓰는데요. 물감은 일단 지금은 겨울이지만 풀잎은 초록색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응용으로 갈대를 마지막으로는 이제 갈대를 그려볼 건데요. 갈대가 최종 오늘 목표겠죠. 그 과정을 위해서. 자, 저는 다른 거는 좀 팔레트가 지저분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따로따로 색깔을 두고 있지만 초록색은 한꺼번에 섞었어요. 왜냐면 이건 섞여야 여러 가지 색을 같이 사용해야 초록색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연두색인데 연두색을 맨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조금 더 밝은 색, 그리고 나서 진한 색, 가장 진한 연두색, 초록색. 자, 끝에만 바르고요. 자, 풀립, 보통 켈리를, 이거는 켈리 사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씨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림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글씨를 쓰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글씨를 여기다 쓰겠다 그러면 미리 파란색으로 하늘을 그려 놓죠. 그리고 나서 글씨를 쓰는데요. 왜냐면 파란색을 칠했는데 여기에 물감이 바로 가게 되면 번져서 제대로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사파만 하는 거라서 그냥 갈게요. 자, 끝에 발라서 모아야 된다고 했죠. 뿌리를. 그래서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휘어진 걸로, 그리고 얘가 붓이 작기 때문에 많이 그리지는 못해요. 큰 붓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 촉 정도는 그릴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난초의 기본으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만 하면 허전하잖아요. 그냥 이걸로 가도 돼요. 근데 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난초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꽃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꽃이 없지만 봄 되면 꽃이 들어가죠. 자, 근데 꽃도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왠지 이런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꽃들은 그닥 많지 않은데 규칙을 좀 깨자고요. 자, 그래서 약간 주황색으로 해볼 건데요. 주황색을 발라주고, 그리고 끄트머리에 약간 빨간색을 살짝 해서, 자, 나중에 꽃 그리는 것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보통 꽃은 드로잉을 해서 해요. 이거는 그리는 게 아니라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꽃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생물감을 올리면 더 확실하게 찍히겠죠. 자, 생물감을 해서 찍어주면 노란색 꽃이 되죠. 그리고 좀 허전하다 싶으면 참으로 콕콕콕 찍어줘요. 그럼 조금 더 낫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초록색, 진한 초록색으로 꽃대를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허전하니까 짧게.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사파로 들어가기엔 무난하죠. 색깔을 약간 달리해서 약간 아래쪽을 보고 있는, 이런 꽃 한 송이 하나가 더 들어가도 되겠죠? 즉 약간 비어있는 쪽에다가 임의로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규칙은 없어요. 왜? 내가 만들면 규칙이니까. 다른 사람의 규칙, 물론 방법은 필요하지만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지만 이걸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거의 꽃이 완성이 되죠. 자, 이거를 응용을 해서, 지금 이거는 연습 과정이고요. 이거를 응용을 해서 플립을 그리듯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갈대를 그려야 되잖아요. 갈대를 그릴 거예요. 요맘때쯤. 지금 이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갈대는 있죠. 그리고 갈대꽃이 펴서 봄에는 아주 민들레 홀씨보다 더 날리죠. 약간 밝은 황토색하고 가장 어두운 색하고 섞을 거예요. 이게 팔레트가 지저분한 게 그거예요. 말려서 쓰고 그거를 색깔을 이렇게 섞다가 보면 지저분해져요. 자, 우선은 이파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파리를 가운데 모아주고, 갈대 잎은 약간 넓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갈대 하나의 양옆으로 나고 그게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한 밑에 쪽은 이파리만 많게 보이는 거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많이 그리는 거예요. 자, 이파리를 그려두고요.
그리고 이제 응용해서 갈대를 그려야 되는데, 갈대는 진한 색, 진한 갈색으로 해서, 대가 보이려나? 이만큼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대가 지금 갈필이 나가지고 안 이쁘죠? 그리고 밑에도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3개만 넣어보게요. 자, 그 다음에는 갈피를 이용해서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끄트머리만 꾹 누르면 물이 빠져요. 그리고 이거 측필 해서 옆으로 해서 갈대를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갈필이 나야 돼요. 갈필이 나면 아무래도 너무 많이 나면 좀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갈대 모습이 비슷하게 가죠. 이거는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자, 진한 갈색을 물감을 칠하고 뒤에 물을 빼요. 이 부분을 화선지에다 누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갈필이 나게끔 하는데 측면으로 가서 이렇게 측면을 사용하면 갈필도 나오고 모양도 잡히고. 너무 갈필만 있으면 살짝 이렇게 덧칠해 주시고요. 여기에 선을 살짝 하나씩 그어주면 갈대 모습이 되죠.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거는 이렇게 잡고 갈필이 안 나오죠. 갈필이 안 나왔을 때의 모습. 그래도 갈필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예쁘죠? 너무 갈필이어서 조금씩 보태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갈대가 만들어지죠.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조금 두껍게 보충해주고. 자,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입을 좀 그려줘야겠죠. 이럴 때 입을 그릴 때 좀 어색한 부분을 메꿔주면 돼요. 어색하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갈대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려가면서 내가 보충을 해주면 돼요. 어색한 부분들은 좀 더 진한 걸로 가려버리면 되죠. 좀 더 진하게 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좀 더 두꺼운 입으로
이제 옆에도 조금 더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 갈대가 되죠. 갈대 모습. 여기에 새 한 마리 앉아 있으면 더 예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것까지 이제 봄 풍경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래 갈대가 물가에서 많이 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살짝 물결로 해주면 더 예쁘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은 그냥 약간 밑에는 넘어가고 위에만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걸 그리고 있는 때가 겨울이라서.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이건 생물감이에요. 아까 다른 거 하느라고 생물감을 짜놓은 거라. 눈 표현을 할 때는 생물감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채도가 얘가 낮잖아요. 높은 거 위에 마른 물감으로 이게 채도가 낮은 거를 하면 스며들어요. 그래서 생물감으로 하면 그대로 남게 되죠. 들쭉날쭉. 반듯한 건 아니니까 눈이. 자, 이렇게 하면 겨울 풍경이 됐죠. 그리고 밑에다가는 이렇게 눈 쌓였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억새하고 갈대는 달라요. 억새는 하얀 아주 작은 꽃잎들이 널려 있는 거고, 갈대는 약간의 타원형으로 피어 있는 거죠. 이게 더 높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높게 올라가면 더 예쁘겠죠. 근데 짧은 거라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눈 내리는 갈대가 됐죠. 즉 오늘은 풀잎을 이용해서 갈대까지 그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앞으로도 아마 많은 것들을 할 때 상당히 응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갈대에 쌓인 걸 해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울이었습니다.